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층, 3층을 오르는 계단 앞에서 잠시 망설이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기 쉽지만 계단은 우리 몸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계단이 어떻게 70대의 삶을 다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윤호 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3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단 2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계단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단을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윤호 씨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층수 표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7층, 6층, 5층, 4층.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계단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 너머로 회색 계단이 보였습니다.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무리했다가 숨이라도 차면 어떡하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호 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불과 몇 초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호 씨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2층도 계단으로 오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윤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고 계단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윤호 씨가 계단을 피하기 시작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친구를 만나러 건물 4층까지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숨이 점점 가빠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층에 도착했을 때 윤호 씨는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숨을 고르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도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계단 올라오느라 좀 힘들었어. 계단이 좀 높긴 하지. 그날 이후로 윤호 씨는 계단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렇게 숨이 차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무릎도 문제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뻐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프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불편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더 그랬습니다. 한 번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후로 윤호 씨는 계단을 더욱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불편함, 한 번의 두려움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만 올라가도 2층만 올라가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괜히 무리했다가 탈 나는 것보다는 조심하는 게 낫지. 윤호 씨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윤호 씨는 아내 미선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새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그러게요. 나도 그래요. 나이가 나이니까 당연하죠.
미선 씨도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순을 넘겼고 계단이 힘들어진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 공감했습니다. 나도 요새 계단 피해 다녀. 70이면 당연하지. 젊을 때처럼 어떻게 해? 맞아. 무리하면 안 돼. 모두가 나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포기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이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윤호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한 운동 생리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변화의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신체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70이 넘어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어떤 분은 60부터 힘들어합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 방식에서 옵니다. 윤호 씨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이는 설명이지만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날 윤호 씨는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으십니다. 다만 운동을 좀 더 하시는 게 좋겠어요. 운동이요? 저는 걷기는 하는데요. 평지 걷기만 하시나요? 네, 주로 평지를 걷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지 걷기도 좋지만 계단 오르기 같은 것도 해보세요. 심폐 기능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계단이요? 저는 계단이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계단이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이 약하다는 뜻이니까요. 윤호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의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계단이 힘든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약해졌다는 신호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 집에 와서 윤호 씨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계단 오르기 효과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한 운동과학 자료에서 읽은 내용이 윤호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와는 다른 운동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주로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지만 계단을 오를 때는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추가됩니다. 이때 허벅지 앞쪽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이 모두 사용됩니다. 또한 계단 오르기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평지보다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과 폐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심폐지구력을 키웁니다. 균형 감각도 필요합니다. 한 발로 체중을 지탱하며 다른 발을 위로 올리는 동작은 균형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코어 근육도 함께 사용됩니다. 윤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를 사용하는 종합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지에서는 괜찮다고 느껴지던 몸도 계단 앞에서는 진짜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고 균형이 불안정한 것. 이 모든 것이 계단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윤호 씨는 왜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일까요? 한 건강 관련 자료에서 읽은 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숨이 찬다는 것은 몸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근육이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하기 때문에
산소 소비가 증가합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폐는 더 깊이 숨을 쉬려고 합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움직임이 부족했을 때 심폐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심장과 폐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윤호 씨는 자신의 최근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지 걷기는 가끔 했지만 숨이 찰 정도로 움직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천천히 걷고 쉬면서 걷고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점심 먹고 또 앉아 있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한 운동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 특히 시니어들은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좌식 생활이라고 합니다. 좌식 생활은 심폐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몸이 편안한 상태에만 익숙해지면 조금만 강도 높은 활동을 해도 힘들어집니다. 윤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숨이 차는 것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방식의 결과였습니다. 움직임이 부족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몸에 자극을 주지 않는 생활. 그것이 계단 앞에서 숨이 차게 만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뻐근한 것도 윤호 씨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윤호 씨는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계단을 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읽은 자료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과 무릎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관절염이나 부상으로 인한 통증이라면 당연히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뻐근하거나 불편한 정도라면 오히려 적절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 관절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근육들이 약하면 무릎이 모든 하중을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아플까봐 안 쓰는 것과 안 써서 약해지는 것의 악순환입니다. 무릎이 불편해서 계단을 피하면 다리 근육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더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 더 불편해지고 더 피하게 됩니다. 한 재활운동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불편함이라면 적절한 움직임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윤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릎을 보호한다고 계단을 피했지만 사실은 무릎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계단 회피는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안 쓰니까 약해지고 약해지니까 더 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윤호 씨가 계단을 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갔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려올 때가 문제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어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다면 굴러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윤호 씨는 계단이 두려워졌습니다. 특히 내려가는 계단이 무서웠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조심했고 항상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다 보니 점점 더 계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계단이 없는 곳을 선택했고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해야 할 때는 긴장했습니다. 두려움은 몸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긴장하면 근육도 긴장합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사라지고 뻣뻣하고 어색한 움직임만 남았습니다. 한 운동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움은 자기방어 본능입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두려움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몸이 긴장하고 굳어지면 균형을 잃기 쉽고 순발력도 떨어집니다. 윤호 씨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넘어질까봐 계단을 피하다 보니 몸이 약해지고 약해지니 더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그러니 더 두려워지는 악순환. 윤호 씨는 도서관에서 노화에 관한 책을 빌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 윤호 씨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노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근력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근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조금씩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힘들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근육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근육은 반응합니다. 균형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떨어지지만 훈련하면 향상됩니다. 균형은 근육과 신경계가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면 이 연결이 강화됩니다. 한 노인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젊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기능적인가입니다.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기능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 숨이 차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은 훈련 가능합니다. 윤호 씨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못 오르는 계단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오르지 않아서 오르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윤호 씨는 계단을 피하면서 삶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계단이 있으면 망설여졌습니다. 친구가 2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면 다른 곳을 제안했습니다. 1층에 있는 데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시회나 공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갔던 문화센터가 있었는데 2층에 있어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긴 했지만 사람이 많을 때는 기다려야 했고 그것이 번거로웠습니다. 활동 반경이 축소되었습니다. 1층에 있는 곳, 엘리베이터가 잘 되어 있는 곳, 계단이 없는 곳. 선택지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미선 씨도 비슷했습니다. 부부는 점점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외출하는 것이 번거로웠고 나가봐야 갈 곳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어느 날 저녁 윤호 씨가 미선 씨에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집에만 있게 된 거. 예전에는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윤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계단을 피하면서 삶도 함께 피하고 있다는 것을. 삶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가고 싶은 곳이 줄어들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단이라는 작은 장애물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윤호 씨는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도 권했고 책에서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운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운동복을 사야 할 것 같았고 헬스장에 등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어색했습니다. 계획과 목표도 부담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 분, 무엇을 어떻게 생각만 해도 복잡했습니다. 한 시니어 운동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시니어가 운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운동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윤호 씨도 그랬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고 자신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윤호 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박상수 씨였습니다. 박상수 씨는 윤호 씨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항상 건강해 보였습니다. 윤호 씨,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세요? 박상수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수 형은요? 나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항상 계단으로요? 5층까지요? 그럼요. 매일 올라갑니다. 윤호 씨는 놀랐습니다. 박상수 씨는 70이 넘었는데 매일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다니.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근데 매일 하다 보니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박상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따로 운동을 안 해요. 헬스장도 안 가고 그냥 계단만 올라갑니다. 그게 내 운동이에요. 윤호 씨는 그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랬습니다. 계단은 특별한 운동기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운동복을 입을 필요도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계단은 운동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윤호 씨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다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상수 씨와 이야기를 나눈 후 윤호 씨는 박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형, 계단 어떻게 오르세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 거야 없어요. 그냥 천천히 안전하게 오릅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 있다면 자세를 신경 쓰는 거, 허리를 펴고 발바닥 전체로 밟고 손잡이를 잡고 오릅니다. 윤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도나 횟수가 아니라 자세와 리듬이 중요하다는 것. 그날 저녁 윤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계단을 다시 오르기 시작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윤호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5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계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윤호 씨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발바닥 전체로 밟으며 내려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숨은 약간 가빴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무릎도 괜찮았습니다. 할 수 있네. 윤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윤호 씨는 처음부터 5층까지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층씩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돌아올 때가 문제였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윤호 씨는 한 번에 올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1층에서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음 날은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서 잠시 쉬었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다음 날은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한 층씩 늘려가며 윤호 씨는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무릎이 아프면 그날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며칠 후 윤호 씨는 처음으로 1층에서 5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숨이 많이 찼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이 컸습니다. 미선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타고 왔어요? 네,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어머,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숨은 차지만. 미선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윤호 씨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호 씨는 계단을 오르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박상수 씨의 조언을 떠올리며 자세에 신경 썼습니다. 허리를 펴고 올랐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오르면 허리에 부담이 가고 균형도 불안정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니 몸의 중심이 안정되었습니다. 발바닥 전체로 계단을 밟았습니다. 발끝만으로 올라가면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발바닥 전체, 특히 뒤꿈치까지 계단에 올려놓으니 허벅지 근육을 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손잡이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손잡이의 의지에서 몸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다리 근육이 주된 힘을 내도록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오르던 계단을 이제는 의식적으로 올랐습니다. 각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오른발을 올리고 체중을 실고 왼발을 올리고 이 과정을 천천히 정확하게 반복했습니다. 한 운동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식적인 움직임은 뇌와 근육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근육 사용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윤호 씨는 계단 오르기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날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몸이 무거웠고 어떤 날은 의욕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윤호 씨는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시 계단을 오르려고 하니 힘들었습니다. 며칠 쉬었을 뿐인데 숨이 더 찼고 다리도 무거웠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윤호 씨는 좌절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수 씨가 말했습니다. 윤호 씨,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 못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다시 힘들어졌어요. 당연하죠. 쉬었으니까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다시 나아집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박상수 씨의 말이 윤호 씨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끔 쉬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윤호 씨는 다음 날부터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처음처럼 한 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늘려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5층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재활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단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 층만 올랐어도 충분합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호 씨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3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 이제는 5층까지 올라가도 견딜만 했습니다. 여전히 숨은 가빴지만
예전처럼 심하지 않았습니다.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른 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서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잠깐 쉬면 괜찮아졌습니다. 심장 박동도 안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른 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는데 이제는 빠르게 뛰긴 해도 불안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윤호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계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윤호 씨는 왜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효과적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 운동 생리학 책에서 읽은 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하체의 주요 근육을 모두 사용합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엉덩이의 둥근, 종아리 근육까지 이 모든 근육이 협력해서 몸을 위로 올립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이며 계단을 오를 때 주된 힘을 냅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엉덩이 근육이 덜 사용되지만 계단을 오를 때는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도 중요합니다. 이 근육은 무릎을 펴는 역할을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체중을 지탱하며 무릎을 펴야 하므로 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걷기와 비교하면 계단 오르기는 훨씬 강한 자극을 줍니다. 평지 걷기는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근력 강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윤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계단을 오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체 근육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였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관절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윤호 씨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계단이 편해지면서 윤호 씨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때문에 피했던 장소들을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층에 있는 카페, 3층에 있는 전시관, 지하철역의 긴 계단. 친구가 2층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윤호 씨는 주저하지 않고 좋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도 다시 갔습니다. 2층에 있는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2번 가는 강좌였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활동 반경이 확대되었습니다. 1층만 찾던 습관에서 벗어나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미선 씨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 요새 자주 나가시네요. 그러게요. 나가는 게 재미있어요. 나도 같이 가도 돼요? 물론이죠. 부부는 함께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도 윤호 씨를 따라 계단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우울했는데 밖으로 나가니 활기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윤호 씨는 매일 계단을 오르내렸고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호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가 앞으로 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뒤로 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몸의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한 것이 평소 자세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걷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땅만 보며 걸었는데 이제는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주변이 더 잘 보였습니다.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고 눈빛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미선 씨도 말했습니다. 당신 요새 많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얼굴도 밝아지고 걸을 때도 당당해 보여요. 윤호 씨는 웃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작은 성취감이 전반적인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로당에 갔을 때 친구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윤호야,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별일 없는데? 얼굴이 좋아 보여. 어디 아픈 줄 알았는데 완전 회복한 것 같네. 아팠던 적 없는데요. 그래. 근데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 친구들의 말이 윤호 씨에게 동기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변화가 있다는 것. 그것이 뿌듯했습니다. 윤호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요새 계단 운동하고 있어. 계단 운동? 응, 집에서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매일 하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어. 그것만으로? 그것만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효과가 있더라고. 친구들 중 몇몇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해봐. 어렵지 않아. 그냥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쓰는 거야. 그날 이후로 친구 몇 명이 계단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외부의 반응이 윤호 씨에게 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호 씨는 나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순을 넘으면 내려가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음은 끝났고 이제는 조금씩 약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시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예순이 넘어도 일흔이 되어도 몸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근육은 키울 수 있고 체력은 향상될 수 있고 기능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시기가 아니라 유지하고 선택하는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기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것인가 피할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앉아 있을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윤호 씨는 선택했습니다. 오르기로, 움직이기로, 도전하기로. 그리고 그 선택이 삶을 바꾸었습니다. 윤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계단을 못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문제는 못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계단이 힘들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피하기만 했습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은 경고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약해지고 있어요. 뭔가 해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단은 기회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아직 회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윤호 씨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계단은 아직 윤호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윤호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완벽한 회복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20살처럼 뛰어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개선은 가능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외출을 즐길 수 있고 삶을 능동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현실적인 희망이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을 편하게 사는 것. 계단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70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내려가는 방향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피하는 방향에서 도전하는 방향으로. 윤호 씨는 방향을 바꿨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윤호 씨는 손주가 찾아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새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비밀 알려줄까? 뭔데요? 계단이야. 매일 계단 오르는 거.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계단만요?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근데 방법이 중요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윤호 씨는 손가락을 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한 층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다 오르려고 하지 마. 한 층만 올라가도 괜찮아. 점차 늘려가는 거야.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천천히 올라가. 빨리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전하게, 정확하게 오르는 게 중요해. 허리 펴고, 발바닥 전체로 밟고, 손잡이 잡고. 셋째, 매일 해.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나아. 계단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이니까. 손주는 메모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해봐야겠어요. 그래, 젊을 때부터 습관 들이면 좋지. 윤호 씨는 계단 오르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알려주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우유, 요구르트, 치즈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은 블루베리, 시금치, 견과류는 염증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운동도 계단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스쿼트, 런지 같은 하체 운동, 균형 잡기 운동, 스트레칭도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윤호 씨는 늘 강조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본 거고 나한테 효과가 있었던 거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무릎이 아프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꼭 병원에 가봐야 해.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지금도 윤호 씨는 매일 계단을 오릅니다. 5층까지, 때로는 6층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단을 사용합니다. 계단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매일 만나는 반가운 존재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윤호 씨는 5층 집에서 내려와 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숨은 약간 찼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윤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70대는 내려가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계단은 윤호 씨를 시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호 씨는 그 기다림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호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계단은 우리 몸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계단이 힘들다는 것은 경고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계단만 잘 올라가도 70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하체 근력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층부터 천천히 매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정확한 자세로 그리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콩류가 있습니다.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우유, 요구르트, 치즈는 뼈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녹색 채소,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 외에도 스쿼트, 런지 같은 하체 강화 운동, 한 발로 서기 같은 균형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70대는 내려가는 나이가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